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깊은 이야기와 함께 중장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존중받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법, 또 함께할 때 더 아름다워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보세요.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중노년, 친구들의 감정 상담, 건강 관리, 심리적 동반자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60세가 된 김은지 씨는 8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몇몇 독신 남성을 만나보았지만 결국 실망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재혼을 통해 단지 가사 도우미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뿐이었다. 이 충격적인 경험 이후 김은지 씨는 재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접고 남은 생은 혼자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독신 남성의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이 남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60세 김은지 씨의 이야기. 저는 올해 60세이고 남편은 8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과 함께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뒤 딸이 결혼을 하면서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고 그 고독함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기 위해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저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때는 딸이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난 후 누구와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매우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며 평소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또래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원한다고 소문이 나자 많은 독신 남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신중히 고르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최상호 씨를 선택했습니다. 최상호 씨와의 동거 이야기. 최 씨는 100가 넘는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큰 남자라고 표현하며 집안일에 서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0만 원을 주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3시간씩 집안 청소, 빨래, 저녁 식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저를 정말 좋아한다며 제가 그와 결혼하면 저를 손 위에 올려놓고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조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큰 집에서 살면서 가사 도우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동거를 제안하며 서로 잘 맞는다면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저를 환영하기 위해 새로운 침구 세트를 사고 가죽 슬리퍼도 사주었습니다. 동거 후 벌어진 일들. 하지만 함께 산 지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가사 도우미를 해고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없어진 후 모든 집안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에 완전히 무능했고 설거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많은 집안일을 하며 고생했지만 그 어떤 감사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저에게 단지 무료로 숙식만 제공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 만에 그를 떠났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동안 무료 가사도우미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씨와의 만남. 그 후 이병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 씨처럼 부유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고 자신이 집안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가사도우미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집안일까지 도맡게 되면서 오히려 최 씨와 함께 살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병철 씨와의 생활. 이병철 씨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으로 이사한 뒤 그는 손자를 돌보던 보모를 해고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2살 된 손자를 돌보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능력 있는 여성 같아요. 보모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모가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얼마를 지급하실 건가요? 그러자 그는 되려 반문하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줘야 하죠? 당신은 이 집의 여주인인데 여주인에게 월급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짓고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병철 씨의 재혼. 이후 저는 이병철 씨가 곧 시골 여성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매일 고된 육아와 집안일을 하며 힘들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씨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얼마나 잘 대해주고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손자만 돌보면 되고 생활비는 내가 다 책임진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여성은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행히 저는 빨리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 여성처럼 고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박정수 씨와의 만남. 3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정수 씨였습니다. 그는 올해 65세로 저보다 10살 연상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저는 나이 든 남성이 더 성숙하고 여성을 배려할 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씨와 한동안 만난 뒤 그의 강한 요청으로 우리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집안 곳곳에 여성용품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누구 물건이에요? 그는 딸의 물건이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가끔 남편과 다툴 때 이 집에 와서 지내요. 그래서 딸의 물건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어요. 그의 설명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렸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수 씨가 집안일도 함께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행복했고 저는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박정수 씨와의 진실. 박정수 씨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둘이 함께하면 일이 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가 집안일을 돕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더 이상 집안일을 돕지 않으세요? 그러자 박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전에 내가 집안일을 도운 건 당신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던 것뿐이었어요. 이제 내 목적을 달성했으니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쇼. 그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짐을 싸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위선적인 노인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정수 씨의 숨겨진 면모. 제가 박정수 씨를 떠난 후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여자를 자주 바꿔가며 만났어요. 항상 똑같은 수법을 쓰죠. 처음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잘해주고 함께 살면서 천사처럼 행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요. 그는 여자에게 돈을 쓰지도 않고 여자를 무료 가사도우미처럼 부려먹어요. 여자가 화를 내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그녀를 내쫓고 새로운 여자를 찾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3명의 재혼 상대를 통해 저는 재혼에 대한 모든 희망을 접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돈을 탐내지도 않았고 그들이 저를 위해 돈을 쓰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를 무료 가사도우미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긴 하지만 차라리 혼자 외롭게 사는 게 낫습니다. 가사일에 시달리고 남자를 돌보며 감사 인사조차 받지 못하는 삶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김은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성들이 왜 여성이 현실적이라고 불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조금 도와준 것만으로도 여성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남성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고 여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노력의 결과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는 과연 기꺼이 계속 그 여성을 돌볼 수 있을까요? 노년의 감정은 쉽지 않다. 현실 속에서 노년의 재혼은 많은 장애물에 부딪힌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로부터의 압박이다. 많은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약한 쪽이 재혼을 통해 더 부유한 쪽의 재산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재산이 외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매우 꺼린다. 그래서 재혼을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68세 이혜선 씨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재혼 대신 동거를 선택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에는 배울 점도 있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읽으신 후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정은 나이에 관계없이 필요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감정적인 교감을 필요로 하며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오히려 감정적인 위안이 더욱 절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추운 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동반자가 곁에 있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에는 젊을 때처럼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더 필요합니다. 누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배고프지 않나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혈압약은 제때 드셨어요?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거나 광장에서 태극권을 연습한 뒤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상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혜선 씨의 이야기. 이혜선 씨는 올해 68세이며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퇴직 전 그녀는 회사의 후방관리직으로 일했으며 일상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독서를 즐기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홍루몽을 좋아해 이 책을 평생 반복해서 읽으며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퇴직 후 그녀는 온라인에서 홍루몽을 분석하는 글들을 읽으며 컴퓨터를 사용해 자신만의 생각을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문학에 큰 관심이 있었지만 생활 속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문학적 꿈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녀, 남편, 가족, 그리고 노부모를 돌보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리더였고 업무로 인해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이혜선 씨는 남편의 어려움을 이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학 작품에서 묘사되는 심리적 교감과 영혼의 연결을 동경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 30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녀가 바랐던 마음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지 자녀와 부모를 위한 동거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 이혜선 씨는 노인대학의 전통문화 강좌에서 장 교수를 만났습니다. 장 교수는 그녀보다 4살 연상이었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나이가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격이 곧고 정정했으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면서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장 교수는 이혜선 씨의 고상하고 우아한 매력에 끌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손을 잡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요. 이혜선 씨와 장 교수가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 운동을 함께하고 장을 보러 다니며 함께 요리를 하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독서를 즐겼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생활은 주변의 많은 노인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혜선 씨가 찻잔을 들다가 갑자기 찻잔을 떨어뜨리고 메스꺼움과 식은땀을 호소했습니다. 장 교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그녀를 소파에 눕힌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으며 의사들은 그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의사는 제때 응급조치를 취한 덕분에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의 태도 변화,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 동안 장 교수는 이혜선 씨를 세심하고 인내심 있게 돌봤습니다. 이를 지켜본 양측의 자녀들은 2사람 사이의 진정한 애정을 확인하고 노년기에 서로를 돌보는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효도하는 자녀라도 부모 곁에서 항상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노년기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동반자가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큰 행운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미래의 계획. 장 교수의 자녀들은 이제 2사람의 결혼을 지지하며 혼인 신고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혜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결혼 전 재산을 공증합시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고 우리도 마음 편히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노년 여성들에게 재혼의 동기는 주로 감정적인 공감과 교류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그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탐하지 않으며 물질적인 욕구보다 정신적인 연결과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곁에 함께 대화하고 미래를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노년의 행복한 살.
노년에는 세 가지 보물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함께할 동반자, 안정된 재산, 그리고 편안한 집. 젊었을 때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노년이 되면 동반자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도덕과 법률을 준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충분히 존중받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건강과 일상의 작은 지혜.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콘텐츠로 중노년, 친구들의 감정 상담, 건강관리, 심리적 동반자 역할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조리하면서 옥수수 배아와 옥수수 수염, 옥수수를 크게 베어 먹을 때 작은 노란 싹처럼 보이는 옥수수 배아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 배아는 옥수수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지방 함량이 40%, 50%에 달합니다. 그중 불포화 지방산은 84% 이상으로 특히 올레산과 리놀레산이 풍부하여 흡수율이 97%에 이릅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하며 뇌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아에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천연 비타민 E와 식물 스테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익합니다. 옥수수를 먹을 때 배아를 남기지 말고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옥수수 수염 버리지 말고 활용하세요. 옥수수 수염은 흔히 용수라고 불리며 부드럽고 평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뇨, 부종 완화, 열 해소, 간 기능 개선, 담즙 분비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약재로도 쓰입니다. 옥수수 수염을 한 움큼 약식 준비해 물에 넣고 약한 불로 20-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차처럼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선한 옥수수 수염을 사용하 파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조미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록색 잎 부분만 사용하고 흰대와 뿌리를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파의 흰 부분, 팥뿌리, 과뿌리, 팥수는 영양의 보물창고입니다. 하나, 팥뿌리 감기 완화의 효과. 팥뿌리는 열을 내리고 감기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부, 대파, 알비노 뿌리, 뿌리 없는 뿌리, 민들레 뿌리 10을 넣고 끓입니다.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둘, 팥수 영양 및 항산화 효과. 팥뿌리에는 효소, 단백질, 다당류 및 알리신이 풍부합니다. 특히 파의 다른 부분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에 저항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대 의학서인 명별록에 따르면 팥뿌리는 감기,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인한 두통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팥뿌리를 물에 섞어 차로 마신다. 다른 야채 잎 숨겨진 영양 보물. 하나, 만연. 연구에 따르면 순무잎에는 순무뿌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무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3~10배 더 풍부합니다. 순무잎에는 리그닌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와 풋물을 함께 끓여 변비 해소하는 방법. 물을 잘게 썰어 끓인 물을 마시고 아침에 물을 씻어 먹으면 변비, 구강건조, 구취, 열로 인한 홍조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 샐러리 잎. 샐러리 잎은 줄기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이아신, 비타민 B, 비타민 C가 줄기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마그네슘은 줄기보다 32배 더 많습니다. 또한 샐러리 잎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샐러리를 먹을 때 잎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잎과 줄기를 함께 끓여서 먹는다. 쓴맛이 걱정된다면 요리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데쳐서 쓴맛을 줄여보세요.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버려지는 야채 중에는 사실 그것은 영양가 있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재료를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